메모리 제품들의 수출 단가가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는 원인은 뭐냐? 결정적으로 윈도우 10이 종료됐죠. 작년에 윈도우 10을 쓰던 미국 기업들의 그 구닥다리 PC들 대거 교체를 지금 하고 있죠. 개인들이야 자주 교체를 하잖아요. 기업들의 경우에는 쓸 때까지 쓰고 교체를 하거든요. 지금 미국 기업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세계 반도체 산업이 상당히 지금 호황 상태에 있다. AI 관련한 폭발적인 투자하고 윈도우 10 종료에 따른 미국 기업들의 PC 교체 수요 등이 이렇게 겹치면서 최소한 올 연말까지는 세계 반도체 시황이 상당히 호황을 거듭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된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시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작년에 한국이 수출이 이제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를 했죠. 작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제 7천억 달러 돌파한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뭐냐 하면 반도체죠. 수출 상위 12품목의 이제 2024년, 2025년의 수출을 보면 반도체가 2024년에 1,200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1,350억 달러 정도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다음에 이제 승용차, 석유, 선박, 컴퓨터 부품,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저장 장치, 영상 장비, 화장품이 10위로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상품 수지 흑자 상위 10위 이렇게 봐도 반도체가 800억 달러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승용차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이런 순서로 가죠. 근데 이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이야기를 하면 전기전자, 반도체는 전기전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컴퓨터 부품도 전기전자죠. 디스플레이도 전기전자죠. 저장 장치도 전기전자죠. 영상 장비도 전기전자죠. 그러니까 전기전자 제품이 압도적이죠. 압도적으로 수출과 흑자를 이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죠. 승용차하고 자동차 부품. 그래서 한국의 그 2대 주력 수출 산업 하면은 전기전자 하고 자동차 산업이죠. 보시는 것처럼 그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지금 이제 그 2025년 한국 수출과 흑자에 기여를 했는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한국의 이제 반도체 수출입을 연도별과 월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면, 연도별로는 이제 쭉 증가 추세에 있죠. 뭐 증감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죠. 증가 추세에 있는데 2024년에 이제 반도체 불황을 한번 겪었고, 2018년, 19년에도 좀 불황을 겪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2023년에도 있었고, 2024년부터 다시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죠. 그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수지 흑자도 연간 거의 뭐 이렇게 4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 정도 를 기록하다가 2025년에는 800억 달러까지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월별로 봐도 2024년부터 반도체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수출 흑자도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죠. 지금 거의 월 90억 달러, 100억 달러 육박할 정도로 지금 반도체가 활활 타오르고 있죠. 이게 이제 트럼프 관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은, 요인은 뭐냐? 물론 다들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그 AI 혁명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이제 빅테크들, 미국의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구축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투자가 늘어나면서, 그와 연관해서 이제 한국의 이제 메모리 제품인 HBM 매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도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근데 그것 위에도 뭐 HBM이 아니더라도 DRAM 수출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 한국의 반도체 제품들의 수출 단가를 보면은, 수출 단가 좀, 근데 이제 그 HBM이죠. HBM이 지금 두 개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어느 쪽이든지 간에 뭐 거의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 HBM이 지금 거의 달러당 지금 최근에 이제 그 한 개당 30달러 정도 평균 단가가 30달러로 수출되고 있고, 뭐 여기도 거의 뭐 평균 단가가 30달러 정도까지 지금 높아지고 있죠. 그에 비해서 이제 DRAM도 가격도 2023년에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하기 시작해서, 특히 이제 작년 하반기 2025년에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직 상승을 하고 있죠. DRAM의 수출 단가가. 그래서 지금 5달러를 넘고 있어요. 물론 뭐 요 2018년, 19년에 비하면 아직 미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DRAM 단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일, 거의 뭐 6달러 선을 이렇게 넘나들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DRAM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 DRAM 가격뿐만 아니라 이 플래시 메모리도 그냥 굉장히 수직 상승을 하고 있죠. 거의 이제 2달러 밑에서 헤매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폭발적으로 이렇게 수출 단가가 늘어나서 3달러를 넘어가고 있죠. 이제 그 메모리 제품들의 수출 단가가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는 원인은 뭐냐 하면은 결정적으로 윈도우 10이 종료됐죠.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10이 서비스가 종료되고 이제 윈도우 11으로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그렇게 넘어오면서 그 윈도우 10을 쓰던 미국 기업들의 그 범용 PC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닥다리 PC들 이 대거 교체를 지금 하고 있죠. 대거 교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성능이 좋은 PC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AI 사양을 이렇게 첨가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AI 사양을 첨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와 관련된 또 메모리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의 DRAM 수출이 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주로 어디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느냐? 미국으로 직접 수출한 게 아니에요. 미국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 한국은 이제 그 미국으로 수출한 게 아니라 가장 이제 그 수출이 많이 되는 곳은 중국이긴 하지만 작년에 그 대만에 대한 그 DRAM 수출이 2배가량 늘어났어요. 2배. 2024년 대비 그 2배 이상 폭증을 했어요. 대만에 대한 수출이 폭증을 했고 또 말레이시아라든지 베트남,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거의 2배 반이나 DRAM 수출이 늘어났어요. 베트남에 대한 수출도 거의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싱가포르 이런 데 수출도 많이 늘어났어요. 왜 그런 대만을 비롯해서 이렇게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DRAM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느냐 하면 다 미국 수출. 어떤 미국 수출인가요? PC라든지 노트북 관련한 그 수출, 미국 대미 수출이 그쪽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작년에 트럼프 관세로 20% 정도로 이렇게 그 조정이 됐었잖아요. 최근에 다시 뭐 조정 협상을 하고 있지만 한국이나 일본이 15%에 비해서 대만은 이제 20% 맞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윈도우 10이 폐기되고 종료되고 윈도우 11으로 버전업되고 이제 또 AI가 이렇게 기능이 첨가된 그런 버전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미국의 이제 그 기업용 PC들, 기업들이 사용하는 그 PC들의 이렇게 옛날 그 낡은 사양들, 성능 떨어지는 그런 사양들이 대거 이제 교체되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개인들이야 뭐 성능이 좋은 PC나 노트북을 쓰려고 하니까 자주 교체를 하잖아요. 개인들의 경우에는. 그렇지만은 그 기업들의 경우에는 쓸 때까지 쓰고 교체를 하거든요. 이제 거의 그냥 못 쓸 지경까지 할 정도까지 쓰다가 이제 교체를 하는데 미국 기업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만의 미국 PC나 노트북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미국에 대한 수출이. 베트남이라든지 특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베트남이나 이렇게 이런 데들은 또 뭡니까? 이제 중국 업체들이 그쪽에 현지 공장 세워가지고 또 미국으로 수출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미국의 PC나 노트북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이 DRAM 수출이 폭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DRAM 공급 부족 사태에 빠지고 있죠. 메모리 제품들의 공급 부족 사태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격이 지금 수직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올 연말까지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걸로 보이죠. 작년 이제 여름 무렵부터 이제 윈도우 10이 교체됐기 때문에 대개 이제 그 기업용 PC들을 교체하는 데는 대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못해도 올 연말까지는 DRAM 반도체 호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한국의 이제 메모리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세계 이제 반도체 제조기업들의 이제 그 뭐 매출액을 보면은 뭐 직접 제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팹리스도 있고 퀄컴 같은 경우는 팹리스죠. 근데 뭐 하여튼 반도체 관련 제조기업이라기보다는 반도체 기업의 매출액을 보면은 매출액으로 보면은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매출액이 1,200 거의 1,300억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이게 아니 잘못됐습니다. 초록색이 2025년 추정치예요. 2025년 추정치, 2024년, 2023년. 그러니까 여기 지금 2025년이 빠졌네요. 초록색이 빠졌죠, 지금 표시가. 2025년. 그다음에 이제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아주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1,000억 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뭐 한 750억 달러 정도? 2023년에 메모리 불황을 겪어가지고 매출액이 급감했다가 거의 반토막이 났다가 2024년 또 이제 급격하게 또 회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는 메모리 수출이 또 이렇게 더욱더 이게 탄력을 아까 말씀드렸던 탄력을 받으면은 매출액이 훨씬 또 이렇게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텔은 지금 계속
매출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마이크론도 이제 2024년, 25년에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영업이익은 뭐 이렇게 압도적이죠. 엔비디아가 압도적이죠. 뭐 이게 매출액이 1,250억 달러인데 이익이 800억 달러.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65%에 달하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상상을 초월하죠. TSMC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1,000억 달러가 조금 못 되는데 영업이익이 450억 달러, 거의 절반 가까이 달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거의 45%,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예요. 그에 비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부문의 매출액이 아마 750억 달러 정도, 700억 달러 넘는데 영업이익이 뭐 200억 달러 조금 못 될 걸로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원래 2025년에 영업이익률이 이제 뭐 20%로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반면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HBM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가지고 거의 이제 지금 영업이익 면에서는 삼성전자를 앞지르고 있죠. 매출액이 이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영업이익도 이렇게 급증을 해가지고 2025년에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를 앞지를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면 지금 30%대에 달하고 있죠. 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이. 그 다음에 이제 문제아로 찍힌 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죠. 영업 손실을 2년 연속으로 이렇게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반도체 시황이 좋을 때 거의 이제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적어도 20%대를 넘고 있다. 20%에서 40% 정도 선에서 이렇게 추이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40%를 넘어가는 것은 좀 이제 특별한 경우, 엔비디아라든지 TSMC라든지 특별한 경우. 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세계 반도체 산업이 상당히 지금 호황 상태에 있다. AI 관련한 데이터 센터의 투자에 폭발적인 투자하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인도 10 종료에 따른 미국 기업들의 PC 교체 수요 등이 이렇게 겹치면서 최소한 연말까지는 세계 반도체 시황이 상당히 호황을 거듭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이제 반도체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